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낙폭을 대거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0.1% 정도 하락하면서 1737포인트 선에서 정리가 된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이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혼조세가 있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 시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금요일 장이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이내 낙폭 피우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포인트 내린 1737에 마감했습니다. 일중구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 처음에 개장 때는 1747에서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에 1748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낙폭을 늘리며 1737에서 마감됐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60억 원 이상 팔았고 기관도 890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1,600억 원 이상 샀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4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보합에서 마감됐습니다. 0.03포인트 오르면서 516에 마감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519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520선을 돌파할 것인가 주목되긴 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이면서 516에서 마감됐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11억 원, 외국인이 106억 원 샀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86억 원 팔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음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 오늘 다시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60전 오른 1,108원에 마감했는데요.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리면서 달러와의 강세가 환율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 내리면서 83만 원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오늘 급등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이상 오르면서 13만 원 기록했습니다. 금융주인 신한제주 역시 강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KB금융 오늘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강보합에 마감되면서 16만 원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 역시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LG전자와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어제 강보합 이어갔고요. LG디스플레이는 어제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급등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5포인트나 오르면서 상승했던 셀트리온은 오늘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태온과 포스코 ICT도 역시 강보합 2%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동수와 소티프 신소재 역시 강보합권 이어가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CJ홈쇼핑도 오늘 상승으로 전환했는데요. 오늘 4% 이상 급등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까지 확인했고요. 특징 테마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주가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저평가 매력도 있었지만 내달에 삼성생명이 상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화재 1% 올랐습니다. 대한생명이 3% 많이 올랐고요. 하나손해보험이 5%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2%에서 3%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오늘 건설주들은 많이 내렸습니다. 정부 지원 기대감에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계획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실망감에 많이 내렸습니다. 철근값 협상 결렬되면서 건설 현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감에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GS건설 3% 내렸고 금호산업 역시 3% 많이 내렸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2%대 이상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 설비를 확충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가 3% 올랐습니다. LGT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덕산 하이메탈 역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관련주들도 크게는 8%에서 작게는 6%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S&P 500 지수에서 시가총액 2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SK컴즈 4% 이상 올랐습니다. KT뮤직과 네오위즈 5% 이상 올랐고 네오위즈벅스도 4%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안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용 악성 코드가 발견되면서 정보 보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와 터보테크가 5% 이상 올랐습니다. 이크레더블도 4%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 이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등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오늘 시장 좀 조용했습니다. 이 한 주를 마무리 짓기 때문일까요? 좀 단순하게 장이 마감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장중에 좀 매수를 하는가 싶었는데 동시효과 때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의 매물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씩 갈리고 있는데요. 공통점도 있죠.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대거 내놨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악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3,4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 현황 앞서 저희가 살펴봤었죠. 이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네요. 2.3%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반면에 건설업종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2%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종이목재가 2%,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도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수 부진의 이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뉴스, 지금 현재 시황 더욱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조용했습니다. 네. 특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 지수는 2.5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요소를 본다면은 크게는 지수 상승 탄력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4월 달이 거의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4월 2일 날 지수가 1720포인트였고 오늘 종가가 1737포인트여서 4월 어닝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17포인트, 한 1% 정도 남짓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지수보다는 오히려 종목들의 성격들이 강했던 4월이었다고 보겠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4월 실적 시즌에 따른 주가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종목군들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현재까지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제일무직, LG화학, 하이닉스, 삼성, 전기 등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녹십자가 실적 호전으로 상승했고요. 금호석유, 한화, 한솔케미칼 등 화학업종이 실적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세방전지도 상승했고 한솔 LCD, HD지텍 등 IT 부품주가 올랐고 한라공주, 성호하이텍, 평화전공 등 자동차 부품들이 강세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 실적을 최고조로 해서 오늘은 그 주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는 일부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됐습니다. 한편 손해보험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손해율 하락과 저평가 매력에 대한 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로 본다면은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과 그리스 채권이 급등한 점이 이번 주의 특징이고요. 실적 인식에 따라서 순매수는 적고 외국인 매수가 좀 강도가 둔화됐습니다. 3, 4일 전부터는 매도 차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 매수 차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 여건은 지수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오히려 강화되기보다는 좀 약화되는 특징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은 한계 기업들이 좀 상승했고 정부의 미분양 대책으로 일부 건설주들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 역시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미국 시장 쪽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요일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체크 포인트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단은 4월이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간인데요. 사실상 어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도 실적 시즌이라는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핵심 기업들은 이번 주에 대부분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가 실적 시즌의 피크라는 점에서 보면 다음 주 갖는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의 실적에 대한 그 주가 반응도는
좀 낮아질 것 같고요. 기대치 역시도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수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가지는 의미는 좀 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실적보다는 매크로 지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주 예정된 미국의 지표를 보면은 투자와 관련한 내구자 지표와 최근 호조를 좀 예상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지표,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대 지수나 실업수당 같은 향후 미국의 경기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현재 예상치는 전월보다 다들 상승하는 모습이어서 대체로 매크로 지표는 긍정하기 때문에 다음 주 미국 증시는 실적보다는 매크로 쪽에서 좀 긍정적 흐름을 예상이 됩니다. 다만 29일 날 연준 회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준 회의의 결과가 전후해서 다소의 변동성이 출현할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내 지표는 다음 주에 산업 생산과 출하, 재고 등이 발표됨과 함께 선행지수가 발표되는데요. 특히 이 선행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주 후반에 갈수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국내외에서 참 여러 가지 지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을지 압축 좀 부탁드리죠. 예, 다음 주에도 지수는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종목별 실적 차별화는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는 이어질 것이겠지만 피크를 지나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 탄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스 문제가 여러 차례의 대책과 회의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담으로 계속 남아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보통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예상할 때 이번 국면을 11,300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이런 11,300 돌파가 만약에 다음 주에 지연될 경우에는 오히려 5월로 넘어가는 장세에 대한 기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음 주에 충분히 투자에 고려할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본다면 일부 종목의 경우 애플 효과로 2, 3분기까지 실적이 유지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몇 종목들을 제외할 거고 전체적으로는 유사 업종들을 후발주나 다른 업종들은 오히려 실적 시즌이 마감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4월 후반과 5월로 넘어가면은 시장에서는 역발상에 대한 시각이 좀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이 역발상이라는 건 일종의 업종별 수익률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회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출현한다면 오히려 현재보다는 2분기, 3분기에 턴어라운드 하거나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쪽, 예를 들면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소디프 신소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업 중에서는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 또는 적정 밸류에이션 이하에서 거래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히려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평균 회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또 살펴봐도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 포지션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주가가 지금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고요. 이번 주가 실적에 만약에 피크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적에 대한 중요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였는데요. 실적을 본다 그러면은 3월부터 이미 그런 호실적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에 3월 이후에 반영됐던 실적 이상의 실적을 보이거나 오히려 2, 3분기까지 업황과 관련한 실적이 좋은 소수 대표 업종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추가 터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예상될 수 있는 업종은 은행, 증권, 보험 업종과 철강, 제약, 통신 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 업종들은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업종입니다. 다만 이제 보험주하고 은행주가 소폭 가격을 만회할 가능성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업종에서의 기대치는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미 실적 기준과 관련해서의 상당 부분은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가 입장에서는 호실적이 바로 주가의 매수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그 실적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과 그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된 날을 좀 고려해서 어떤 경우에는 차익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이번 분기까지 실적은 좋지 않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쪽은 오히려 앞서 차익 매물이 일로 다시 전환되는 순환매성 매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업종별, 종목별 순환할 수 있는 업종으로의 이동 같은 것도 좀 고려하는 쪽으로 좀 매매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그 내수 업종이 그 중심이 돼야 될 텐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업종을 한번 선택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좀 업종으로는 보기에는 뭐 크게 그 어떤 테두리라고 볼 수 없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보험 업종을 가장 업종 자체에서는 유망할 거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상승했는데 이 상승이 단순한 순환매보다는 하반기를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NIG 손해보험 같은 좀 목표가 대비 좀 저평가 있고 그동안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수익으로 빨리 연결되는 쪽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화학업종 같은 경우 일부 코롱 인더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실적을 좀 미반영하고 우리 하반기에 실적이 좀 추가로 개선될 업종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백화점 업종은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하강하면서 오히려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지만 오히려 최근 주가 상승과 같은 자산 효과로 우리 중산층 이상에서의 소비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동산 하락이 영향을 준 것이 백화점 업종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가 저평가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면 충분히 백화점 주식이 다음 주 이후에는 싸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IT 부품 중에는 LED 같은 업종들이 지금 투자 설비들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업종들은 상당히 주가가 반영된 반면에 장비에 들어가는 화학 장치들을 업황하는 소디프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볼 수 있는 업종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제약 업종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워낙 그 병역 처방전에 대한 가격 인하가 좀 리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가가 하락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했고요. 대신에 이제 신약 개발과 같은 그 국내 업체 내에서 마켓 셰어를 늘리거나 신약 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업종의 종목들, 예를 들면 부강약품이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보여지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KT가 최근에 스마트폰 효과를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어닝 시즌인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통신업종의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정리를 구체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해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한주택 보증을 통해 준공전 미분양 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하고 리츠와 펀드 등을 활성화해 총 4만 가구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입자에게 융자나 보증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신성장 동력 기업에 대해 상장 시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녹색기업 등 우수 신성장 동력 기업을 상장 심사 때 우대하는 방향으로 상장 심사 요건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정도 등 반환경적 기업 경영 수준을 상장 심사 때 주요 심사 기준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또 우회 상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회 상장에 대한 실질 심사제를 도입하고 상습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퇴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열형 강판과 냉형 강판 등 철강제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해 이들 강판을 공급받아 가공하는 국내 철강사도 제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할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다음 달 3일 출하분부터 열형 강판의 톤당 가격을 25% 올린 85만 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쓰이는 내형 강판과 선박 건설용 후판 가격도 각각 20.3%와 9.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기초 철강제인 열형 강판과 냉형 강판 가격을 올린 것은 지난 2008년 6월 이후 거의 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로부터 철강제를 공급받는 국내 철강사들의 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서해 백령도 해상에 가라앉은 천안함의 함수 인양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군과 민간 인양팀은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해저의 오른쪽으로 누운 함수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나서 2시간 만에 함수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양팀은 내일 오전 해저에 안착된 함수를 인양하는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는 인양된 함수를 바지선으로 옮겨 실종자 7명의 시신 수습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평일 주간 시간대에 진행하던 투자자 무료 교육을 심야와 주말로 확대 운영합니다. 심야 교육은 셋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주말반은 셋째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영되며 HTS 이용 방법과 파생 상품, FX 마진 거래, 펀드 등 상품 설명, 자산관리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한화증권이 종합자산 컨설팅 회사인 시에라 웰스 파트너스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제휴로 한화증권은 정기 투자 설명회, 기업체 대상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보증권이 내일 서초 지점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한 2분기 실적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투자 설명회는 홍은주 MO 아이스탁 대표가 강사로 내습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다음 달 7일까지 일반 정기적금의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현대스위스 보배 정기적금을 판매합니다. 자사 골프 구단 소속인 김보배 선수의 우승을 기념해 판매하는 이 상품은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5.8%의 금리가 적용되며 최소 가입 금액은 월 30만 원입니다. 네, 실적 시즌을 맞이하다 보니 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그들 종목군들을 한번 저희가 선별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프로그램에서 내수주 중심으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IT의 LED 종목군들을 한번 노리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